오복의 으뜸으로 꼽히는 치아. 하지만 치아에 문제가 있다면 육체적인 불편은 물론 심리적 위축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부종교합이 너무 심해가지고 씹지를 못하고 웃을 때마다 앞니가 또 틀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약간 좀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랬는데 딱딱한 거 씹을 때가 좀 많이 불편하게 했죠. 어금니도 없으니까. 1950년 스웨덴에서 처음 개발된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중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딱 보았을 때 교정을 하고 있다는 게 티가 안 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원래 말 정도의 임플란트 생각에는 그 정도 마치기 전에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임플란트 이식은 심미적 기능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최적의 위치에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교합과 치아 결손을 개선해 치아 건강을 되찾는 방법, 전영진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치아는 잘 관리하면 여든까지도 간다고 하죠. 그러나 꼼꼼한 양치와 정기 검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다영 씨는 어금니가 나지 않는 선천적 영구치 결손으로 고민해왔습니다. 어렸을 때 치과를 가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가 다 뽑히고 좀 성장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을 때 성인 돼서 하고 싶으면은 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막 사진 같은 거를 찍거나 하면은 이렇게 활짝 웃고 찍으면 항상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보기가 그렇기도 하고. 자, 교합 한번 봅시다. 고무줄 다시 체크할게요. 다시 다물고요. 이 스마일 잡으시고. 저기 교합은 초코의 상급이고, 이 다물었어요. 여기 틈은 아직 좀 더 닫아야 될 것 같고, 다물었어요. 유치 치관의 높이가 달라 미관상 좋지 않은 데다 치아 배열도 흐트러져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유치가 남아있는 상태는 앞니 같은 경우는 벌써 공간이 유치가 작거든요. 공간이 되게 좁아 있어요. 좁고. 그 다음에 어금니 쪽에, 작은 어금니 쪽에는 공간이 오히려 넓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아래쪽에는 틈이 듬성듬성 있고 교합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장치는 54개인데 아마 6개월 정도면 거의 끝날 겁니다. 다영 씨는 임플란트 식립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래쪽 앞니는 공간을 넓히고 작은 어금니는 공간을 좁히는 교정 치료를 3개월째 진행하고 있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끼시죠? 21시간. 오, 진짜로? 모범생이네. 장치 그래서 잘 맞아요 지금. 자, 꽉 다물어 보시고, 장치 끼시고 이렇게 추위 꼭 사용하셔야 돼요. 네. 꽉 다물어 보세요. 꽉 다물어. 꾹, 사람마다 치아 상태와 주변의 근육,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엑스레이 결과 어때요? 여기 유치 있던 자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껴서 재는 거예요. 수축 자체가 여기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위에 공간을 조금 줄이시고 좀 더 줄여야 되겠죠. 아래쪽 뿌리 쪽 공간을 조금 이렇게 닿을 수 있게 수축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앞니도 결국 나중에 임플란트 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공간도 좀 분배를 해가지고 하면 더 이상적으로 조합이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정 진행 단계에서 중간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조금 더 벌려야 될 것 같고.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요거는 좀 더 좁혀달라.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고 밑에 요 전이를 뽑아야 될 건데, 네네. 요거는 임플란트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뽑는 게 좋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정적으로 조금 더 치아 배열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 싶으실 때 저한테 의뢰를 주시면 어차피 유치 자리는 발치하시고 나서 어른 치아처럼 뭐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럼 바로 정시 식립이 예, 가능할 것 즉시 같네요. 식립 가능하실 거고. 그럼 유치 발치는 임플란트 식립할 무렵에 네네. 필요하면 들고 가면 네네. 필요 없이 또 네. 임플란트하고 몇 달 기다려야 되니까 네. 원래 말 정도의 임플란트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네네. 마치기 전에 조금 들어갔으면 싶어요. 네. 예상되는 치료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 다영 씨는 투명한 교정 장치를 이용해 치아를 교정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8시간 이하로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효과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자인한 특수 강화 플라스틱 교정기를
일주일 동안 2개의 장치를 교체하며 6개월간 교정 치료를 진행합니다. 항상 두 손을 이용하셔가지고 띄우고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반대쪽 빼고 같이 살짝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동안 사람 만나는 일이 힘들었다는 다영 씨. 결손된 치아가 눈에 띄는 위치라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입만 보는 것 같아 제대로 웃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교정이랑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치아가 완전히 예쁘게 자리 잡았을 때 저희 학교과 큰 행사인 뮤지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연으로 서서 무대에 당당하게 활짝 웃었을 때도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치아를 뽐내고 싶어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거나 치아가 빠진 자리를 방치하면 주변의 치아들이 결손된 치아 위치로 이동하며 부정교합을 야기합니다. 아랫니가 부정교합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음식물 같은 게 많이 끼고 또 양치가 잘 되지 않아서 계속 시린 쪽만 계속 시리게 되고 또 윗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도 이빨이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윗니와 아랫니 부분에 덧니가 있어 아래턱 궁이 좁아진 건 물론 아래쪽 어금니 결손으로 치아의 교합이 맞지 않아 교정과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래 유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옆에 치아가 좀 쓰러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합에 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해서 이 공간이 유치가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 유치 이 모양이 되게 크거든요. 얘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치아, 반대편 치아 사이즈가 영구치보다 지금 유치 어금니이기 때문에 저기 사이즈가 더 큽니다. 그래서 치아 공간이 실제 이만큼 더 넓어요. 영구치보다. 그래서 교정 치료 통해 가지고 얘를 영구치 크기로 저희들이 줄인 거죠. 줄이면서 다른 부정교합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를 한 케이스거든요. 1년 3개월 교정 치료를 통해 앞니가 가지런해졌고 아래 어금니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교정하고 계신 중에 이제 미리 심어놓게 되면은 보통 아래쪽 뼈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완전 임플란트 본체랑 뼈가 이렇게 들러붙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시는. 건물을 짓기 전 땅을 잘 고르고 다지는 것처럼 임플란트 치료도 치아의 교합 상태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환자분의 그 구강내 상태를 재현하는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틀을 만든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그 드릴링을 할 때 위치를 잡을 때 가장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실 수가 있죠. 더구나 이제 송영님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작은 어금니 자리거든요.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 이렇게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관 손상 가능성을 가장 최소로 낮추고 안전한 수술을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보시고요. 오늘은 윗니와 아랫니에 있었던 덧니를 가지런히 배열하는 교정을 진행하면서 양치할 때 불편했던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날입니다. 부정교합을 유발했던 어금니 유치를 발치한 후 확보한 공간에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임플란트 인공치아를 본연의 치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립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들어갈 거예요. 해볼까요? 송인혁 씨는 비뚤어진 치아와 부정교합을 교정해 치아의 전반적인 균형을 먼저 바로잡은 후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삐뚤빼뚤했던 치아를 가지런히 교정하고 유치가 함몰됐던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이식한 송인혁 씨. 치아의 씹는 기능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감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약간 이제 부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잇몸으로 약간 짚고 이런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치 우리 투명 장치가 수술 부위에 약간 지금 접촉을 해요. 그래서 이 실밥이 봉합해놨던 실밥이 풀릴 것 같아가지고 좀 살짝 잘라요. 여기 이제 임플란트 들어있는데 중간 위치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수술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이렇게끔 치아 측은이 되게 앞쪽으로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뒤로 좀 많이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래서 치아 축이 가능하면은 바로 서는 게 좋아요. 집에 돌아가셔서는
그 15번 장치만 계속 좀 끼도록 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 제가 사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진 촬영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이제 환한 웃음을 이제 부탁하면서 이제 요구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소중함을 느끼기 어려운 치아. 하지만 3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친구랑 놀다가 넘어졌는데 앞니 2개가 부러져가지고 덮어 씌우는 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받았는데 받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앞니 이빨이 약간 틀어져서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뭐 웃을 때도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금니가 충치 때문에 좀 싸워가지고 그걸 뺐는데 딱딱한 거 씹을 때, 뭐 깍두기 내는 거 씹을 때 어금니가 하나가 없으니까 공간이 비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했죠. 사고로 발생한 치아 결손에 부정교합으로 인한 기능적 문제까지. 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앞니 4개가 자기가 아니에요. 가짜이고 보시면은 하나는 여기는 쓰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에 임플란트 심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정 마치고 임플란트를 했었고요. 치아가 여기가 하나 어릴 때 또 충치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앞니 선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 보면은 혁중씨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정중선이 안 맞는 거예요. 웃을 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많이 돌아가 있어서, 그래서 교정 치료하면서 이 선도 조금 돌려서 웃을 때 좀 예쁘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공간 요것도 어차피 보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임플란트나 하기 위해서 아래쪽도 보면 치아가 하나 없어요. 이렇게끔 이 부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교정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교정치료해갖고 이 치아 발치를 하고 여기는 이를 아네너트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공간을 다 모으고, 왜냐면 혁중 씨가 치아가 한쪽으로 다 쓰러져 있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요 공간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앞니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 건 어릴 때 충치로 빠진 어금니의 빈자리 때문입니다. 쓰러진 앞니를 바로잡고 어금니 빈자리에 임플란트 공간을 확보할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할까요? 네네. 저도 보면 치아 크기하고 어떻게 임플란트 하기 지금 괜찮은가요? 심리적으로? 보시기 어때요? 이게 이제 앞니 보철을 어차피 하실 예정이신데 이거를 그렇죠. 예, 예. 약간만 좀 이쪽으로 옮기면 치아 크기가 좀 더 이상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공간이 교정 마치고 보니까 약간 큰 것 같아, 그죠? 브릿지 할 거면 각각 싱글로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이제 싱글로 하시는 게 나중에 유지 관리가 좋으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케이.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더 잘 됐네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중절치 얘하고 얘 2개 크기도 조금 그쵸. 예. 작거든요. 한번 봅시다. 앞니 정중선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치아를 장착합니다. 이런 느낌 있습니다. 지그시 물어보세요. 네, 굳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임플란트 한 부위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다가 장치 오늘 바로 하나 붙일 거예요. 임시 치아 장착 후에는 정중선 개선을 위해 부분 장치를 이용한 교정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다가 브라켓을 붙이고 얘 조금 옮기고 0.8mm 정도 옮길 거예요. 그 다음에 앞니 4개를 나중에 웃었을 때 4개의 크기가 좌우가 균등하게끔 그래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니까 뭐 한두 달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교정을 하면은 치아가 좀 약하니까 갈비나 이렇게 뜯어 먹는 거를 되게 못하고, 치킨도 약간 좀 걱정돼가지고 살살 뜯어 먹고 하는데 이빨로 한번 뜯어 먹고 싶은 그런,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거. 부정교합을 방치하면 치아들이 비정상적으로 부딪히며 치아 상실, 잇몸 질환, 턱관절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교정 치과에서도 받았었는데
제 케이스를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빨이 너무 심하고 너무 케이스가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이빨에 밑에 이빨을 다 이렇게 덮고 있어가지고 밑에 이빨을 다 망가뜨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빨이 부딪혀서. 항암 치료 받고 이러니까 거부를 하시대요. 다른 치과에서 저를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암 환자라 그러니까. 중증도 부정교합에 항암 치료까지 겹쳐 치아가 빠지고 턱관절 장애까지 발생한 허경란 씨. 당시 같은 경우는 일단 부정교합이 너무 심해요. 아마 윗니 아랫니를 너무 많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우리가 평상시 저작을 하고 또 치아 관리 이런 부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 아래쪽 치아가 아마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많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신건강 항암 치료도 하시고 또 몸도 힘드시고 거기에다가 부정교합이 있다가 보니까 그 치아가 잇몸이 다 내려앉았죠. 저는 이쁘고 뭐 활짝 웃고 이렇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남들은 뭐 활짝 웃고 이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그냥 이빨만 헤어 수 있으면 된다. 그 정도만 해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걱정하지 말아 주시더라고요. 그때 좀 마음이 놓으셨죠? 네,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저야 앞니빨만 헤어 수 있으면 된다. 과계교합으로 약해진 치아는 항암 치료가 더해지며 빠져버리고만 안타까운 상황. 허정란 씨는 윗니가 아랫니를 과도하게 덮는 과계교합을 개선하고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기 위해 교정 치료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던 치아가 가지런한 치아로 변해가고 이제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곧 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 정도는 연말 정도는 임플란트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워낙 심했었던 분이라서 좀 많이 걸릴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만큼의 속도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지금 2년 했거든요. 근데 뭐 정상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진짜 빠른 환자분들은 더 사실 빨리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정란 씨는 워낙 좀 씹는 힘이 강하셔가지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아마 올 연말 정도에는 임플란트 이제 심을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잘은 못 씹어요. 지금 이빨이 막 움직이니까 아파서 잘은 못 씹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씹을 수 있고요. 제가 안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데 이빨이 진짜 많이 펴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위에 이빨도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아랫이빨과 위에 이빨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때 부딪히지가 않았거든요. 서로가 전혀 너무 안 발라서 안이빨 빨리 헤어가지고 남들한테 좀 이빨 언제 했냐 그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5일. 하루에 장치는 몇 시간 쓰세요? 21시간, 22시간. 오, 많이. 제가 어릴 적에 단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가 빨리 썩은 바람에 아랫 어금니 양쪽을 다 빼게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윗니 어금니가 자꾸 내려오게 되고 어릴 적 충치로 발치한 아래 어금니로 인해 과계교합 뻐드렁니가 발생한 박지혜 씨.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위에 어금니가 많이 솟구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부정교합이 좀 과교라는 부정교합이 있거든요. 윗니 아랫니가 많이 깊게 맞닿이고 또 앞니가 많이 뻗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부정교합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 턱관절도 좀 안 좋은 상태였고 위아래 어금니가 하나씩 없는 지혜 씨. 아래 어금니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이지만 위쪽 어금니는 임플란트 없이 주변 치아를 이동하는 교정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혜 씨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기 아래쪽 치아가 빠지고 여기가 빠지고 이 치아 어금니가 밑으로 많이 쳐져 내려온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면은 요 치아가 쳐져 내려왔던 게 위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해보시고 원래 요 부위가 치아 충치 많이 먹었던 치아를 하나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뒤에 치아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잘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는 원래 임플란트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 재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죠. 그거는 아주 잘 진행 중입니다. 제자리에 꼭 박혀 있는 것 같지만 치아는 빈 공간을 향해 내려오거나 쓰러지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정만으로 지혜 씨의 위쪽 어금니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치아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죠. 지혜 씨 지금 턱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교합이 조금 불편하죠? 입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요. 지금 어차피 교정 중에는 치아가 막 움직이다 보면 어금니가 안 맞거든. 그러면은 턱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오늘 물리치료 한번 받으시고요.
치아를 이동시키는 교정 치료는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통한 세심한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정치료 중에 치아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잘 씹히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턱관절 주변에 저작근 같은 근육에 좀 자극이 많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 벌리기도 좀 불편하고 관절 부위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는 그 근육을 좀 풀어주는. 고르지 않은 치아로 어릴 적부터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지혜 씨. 예쁜 미소를 되찾게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결혼 사진 예쁘게 찍는 거. 그 다음에 사진 찍을 때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사진 찍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와 달리 치아는 회복되거나 재생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생활의 균형, 신체 균형을 생각하듯 부정교합의 개선을 통한 균형 잡힌 치아 건강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치아가 빠지거나 없는 경우 인접 치아들이 쓰러져서 부정교합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걸 방치하고 임플란트나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교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나 크라운 치료를 하시기 전에는 부정교합을 먼저 개선한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이 치아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